2005년 초연 이후로 무려 14번째 시즌을 맞이한 뮤지컬 헤드윅. 조정석, 유연석, 전동석 등 유명 배우들이 캐스팅되고 샤롯대 시어터에서 공연을 진행하면서 현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직접 관람을 해봤는데요. 이 작품, 뮤지컬 헤드윅은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폭삭 망해버린 분노의 질주 뮤지컬 세트장. 공연장에는 점차 사람이 차기 시작하고 무대에서는 밴드 멤버들의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객석을 뚫고 들어오는 무대의 주인공. 본 공연은 화려한 의상과 빛나는 가발로 장식한 헤드윅의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헤드윅은 그의 남편 이츠악, 그리고 앵그레인치 밴드와 함께 톱스타 토미의 전국 투어를 따라다니며 공연을 하는 삼류 아티스트 겸 드래퀸입니다. 최근에는 그 토미와 엮이는 스캔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차에서 약과 술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더군요. 이 말은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무척이나 진한 메이크업과 빛나는 가발만큼이나 헤드윅의 캐릭터는 무척이나 개성적입니다. 작품은 가난했던 동독의 소년 한셀이 지금의 헤드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노래와 토크가 이어지는 콘서트 형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사실 그의 인생은 기구하다는 표현이 무척이나 잘 어울립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날 태어난 소년은 수많은 남성들, 특히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합니다. 커서는 자유로운 땅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미군 루터의 말에 넘어가 불법 성전환 수술을 감행했지만 1인치의 살덩이만 남는 수술 실패로 인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운명의 장난인지 그가 루터로부터 버려진 날 조국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토록 큰 희생을 했는데 고국 땅에는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머나먼 타지에 홀로 버려져 있는 그에게 남아있는 건 노란 가발과 음악뿐이죠. 이후에는 매춘을 일삼으며 삶을 이어가다가 토미를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헤드윅. 하지만 그의 신체적 비밀을 알게 된 토미는 이내 헤드윅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토미가 그의 노래들 모두 가져가 큰 성공을 이루기까지 한 상황. 사랑하는 사람에게 2번이나 배신당하는 상처 때문에 헤드윅의 정서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참 2024년의 세상에서 봐도 파격적인 소재죠. 다만 이와 같은 소재들과는 별개로 본 공연의 핵심이 성소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헤드윅의 고통을 주절주절 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그의 어머니가 들려준 신들과 인간, 그리고 사랑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헤드윅의 숙명, 잃어버린 반쪽 찾기가 작품의 핵심이 되죠. 플라톤의 향연을 바탕으로 쓰인 사랑의 기원 이야기. 원래 모든 인류는 한 몸 안에 두 사람의 쌍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들 때문에 떨어진 반쪽을 간절하게 찾으며 사랑을 한다는 신화적인 이야기. 평생토록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헤드윅은 불우한 가정 환경과 애인의 배신 등 다양한 상처 속에서도 꾸준히 사랑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쩌면 극심했던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헤드윅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사랑을 마침내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카메론 미첼이 각본을 쓰고 스티븐 트레스크가 음악을 완성시키며 탄생한 뮤지컬 헤드윅. 본 공연의 음악은 신나는 펑크부터 잔잔한 발라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록 음악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뮤지컬 헤드윅의 정식 넘버는 11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뮤지컬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본작의 음악들은 자신의 삶을 풀어가는 헤드윅의 감정선과 완벽하게 연결되며 하나의 드라마를 써나갑니다. 사실 공연 자체가 헤드윅과 이치악으로 구성되는 2인극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헤드윅이라는 인물 개인의 모노드라마 형식처럼 구성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측면은 더욱 강화되죠. 예컨대 슈가데디의 경우 컨트리풍의 음악을 활용해 잠시나마 자유로운 세상의 달콤함을 꿈꾸던 한셀의 정서를 흥겹게 표현해요. 디 앵그리 인치의 거친 멜로디에서는 수술에 실패하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생을 살기 시작한 순간에 혼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키드 리들타운처럼 무척 잔잔한 넘버가 나오기도 하죠. 심지어는 The Origin of Love나 Wig in a Box처럼 서정적 멜로디와 격정적 멜로디를 한 곡 안에서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장르적 분위기를 오가는 본 공연의 넘버들은 결국 무척이나 까탈스러운 헤드윅의 심리 상태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작품 속에서 헤드윅은 사사건건 밴드 멤버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심지어는 드래퀸을 꿈꾸는 이치학에게 가발을 금지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관객들에게는 깔깔 웃으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아픈 과거를 회상할 때는 심히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토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헤드윅이기에 이와 같은 음악적 구성이 이야기와 어울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헤드윅의 감정선을 따라가면 문득 그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토록 혼란스러운 정서에 빠진 그의 모습이 앞서 설명한 기구했던 과거로부터 탄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화려하면서도 서글픈 정서가 흐르는 헤드윅의 공연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어서 얘기해봅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헤드윅의 콘서트. 먼 옛날의 과거로부터 시작한 그의 감정은 점차 격해지며 끝내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는 결국 가발을 벗어던지고 무거운 옷을 벗은 채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죠. 그때 공연장 너머의 또 다른 공연장, 바로 톱스타 토미 노시스의 공연장으로부터 귀에 익은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헤드윅이 마음을 줬던 소년, 그의 모든 음악을 가져가 스타가 된 청년이 덤덤하게 풀어내는 사과의 노랫말. 그 안에서 헤드윅은 마침내 구원의 열쇠를 얻습니다. 동과 서, 속박과 자유, 남자와 여자, 위와 아래, 그 모든 구분에서 벗어날 기회. 평생토록 찾던 반쪽 대신에 평생토록 함께했던 나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헤드윅은 자신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약 2시간 30분 가까이 헤드윅과 소통하며 마치 유명 스타와 그의 팬덤이 된 것처럼 그의 정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던 관객들. 헤드윅과 모든 관객들은 마지막 넘버 미드나잇 라디오에 다다른 순간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손을 들어 올리며 마침내 이 공연장 속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헤드윅의 인생만큼 기구하진 않겠지만 우리들 또한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때로는 너무 아파서 좌절하고 무너지며 상처 앞에 한없이 작아지기도, 거친 세상에 분노의 말을 쏟아내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요소들에 집착하며 인생의 고단함을 버텨냅니다. 헤드윅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랑이었죠. 아무튼 이처럼 슬픔이 서린 우리네들의 삶에 헤드윅의 마지막 순간,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메시지는 무척이나 상투적이지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전동석 배우의 헤드윅과 이혜훈 배우의 이치학 조합으로 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흔히들 샤롯대 드라큘라 조합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헤드윅이라는 공연 자체가 넘버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대신에 끊임없이 관객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무척이나 다양한 애드립이 펼쳐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우들의 필모그래피를 언급하는 애드립 대사들일 것 같은데요. 위 조합의 경우 직전에 샤롯대 시어터에서 공연된 뮤지컬 드라큘라 속 드라큘라와 루시가 그려있던 것처럼 서로를 꼭 안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전동석 배우의 경우 샤롯대 시어터에서 공연한 바 있는 오페라의 유령이 떠오르는 대사도 던지기에 아는 만큼 보이는 애드립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헤드윅 넘버들이 록 장르로 구성된 만큼 묵직한 발성의 전동석 배우가 작품 속에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공연을 이끌어나가는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오리진 오브 러브와 윅 인 어 박스에서 전동석 배우가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완급 조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잔잔한 음악 위에서 전동석 배우 특유의 발성이
무척 잘 어울렸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혜연 배우의 이치학의 경우 헤드윅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거친 면모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이치학이 심리적으로 좌절하고 움츠러드는 순간 그 괴리감이 더 크게 느껴져 안타까웠어요. 작품의 마지막 순간 보여주는 화려한 재등장은 역시나 잘 알고 있는 이혜연 배우의 모습이었는데 앞선 이치학 모먼트들이 너무 강렬해서 완전히 까먹고 있던 이혜연 배우의 본체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두 배우 모두 뮤지컬 쪽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들인 만큼 헤드윅의 콘서트라는 맥락보다는 헤드윅이라는 뮤지컬 작품을 보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감상이 정말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관람 이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뮤지컬 헤드윅은 콘서트 형식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객들을 현실 세계에 충분히 있을 법한 헤드윅의 공연장으로 초대하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관객들의 이입에 최선을 다하는 공연이죠. 사실 샤롯테 시어터라는 대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만큼 헤드윅이라는 2인극이 과연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히려 무대가 비어보이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한 스크린 중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정말 콘서트를 보는 느낌을 줬고 오리진 오브 러브 장면에서 활용한 스크린 연출은 강렬한 감정적 여운을 남겼어요. 신화 속 이야기, 나아가 헤드윅의 감정에 더 깊이 몰입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이후 말 그대로 헤드윅의 앵콜 무대가 펼쳐지는 것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신나는 무대와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깊이 몰입했던 것 같네요. 뮤지컬 헤드윅에 대한 제 평점은 9점입니다. 작품을 여는 넘버 Tear Me Down에서 이치학은 헤드윅을 장벽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헤드윅에게 있어 가발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를 지탱한 구원자였고 동시에 사랑과 반쪽 찾기에 집착하게 만든 일종의 원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가발을 벗어 던지고서야, 즉 헤드윅이라는 장벽을 부수고 나서야 그 스스로도 관객들까지도 진정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고 자유롭게 해방되는 구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온 나의 구원자 헤드윅 이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